세계 최대의 식료품 배송업체. 미국의 우리 마켓컬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산품 이런 거 없이 그냥 식료품 중심의 배송업체인데 우리 그냥 계속 인스타카트 하는데 인스타카트는 그 플랫폼 이름인 거고 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명은 메이플베어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인스타카트로 아무리 이걸 조회를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HTS에서. 그래서 이상하다 했더니 상장명은 메이플베어였죠. 기업명은. 그래서 티커는 카트이고요. 간밤에 주가가 한 10% 급락을 했는데 골드만삭스의 에릭 쉐리단 요 애널리스트가 메이플베어 장기 전망은 정말 견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가 $48. 사실 요 에릭 쉐리단은 지난달 16일 날 메이플베어를 처음 분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지난 이 시점에서 요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메이플베어가 왜 투자 매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서를 낸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에릭 쉐리단의 의견대로라면 주가 98% 더 오른다, 2배 오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 내에. 그래서 요 내용 왜 이렇게 보는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플베어는 어떤 기업이냐면 2012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의 식료품 배송 플랫폼 인스타카트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마존의 개발자 인도계인 아프바 메타가 창업을 한 그런 기업이고요. 식료품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1,400여 개 업체와 여기에는 월마트도 들어갈 거고요.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업 구조 방식은 이 앱으로부터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원이 직접 요 제휴한 업체들에 가서 요 신선식품을 대행해서 구매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배송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 뭐죠? 그러면 메이플베어는 이런 물류 창고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주문 들어오면 가가지고 사가지고서는 갖다 주는 대행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운송을 하기 위한 트럭도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크게 자본 부담이 없는 그런 사업 구조 방식입니다. 현재 요 식료품 배송 쪽에서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원래 아마존 프레시가 이쪽에서 1등이었는데 그 자리를 뺏었죠. 그래서 아마존 프레시가 2위로 현재 물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19일 날 나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가 $30였는데 요 공모가 $30는 시가총액 100억 달러 정도로 요 기업의 가치가 산정이 된 건데 사실 우리 마켓컬리도 그렇지만 팬데믹 때 엄청 컸죠. 그래서 팬데믹 때만 하더라도 투자를 받을 때 기업 가치가 390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400억 달러의 평가를 받던 기업이에요. 근데 팬데믹 끝나고 나서 이렇게 쪼그라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마켓컬리도 상장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팬데믹 때와 비교하면 기업 가치가 지금 한 25%, 30%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로 상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시초가가 $42까지 갔었죠. 그리고 그날 장중 거의 $42.95가 최고가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 $24.48. 요 9월 이후에 10월부터 단 한 번도 공모가 위에서 거래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첫날이 제일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 메이플베어 때문에 IPO 시장이 다시 주춤해지고 있죠. 암도 그랬고 너무너무 이렇게 높이 평가받았던 아이들이 이후에 공모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 다 목격했고 메이플베어는 첫날이 제일 좋았고 하니까 지금 다시 IPO 시장이 조금 이렇게 꺾인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메이플베어는 그렇게 막 고평가다라는 그때 평가는 없었는데 좀 시장의 영향도 어느 정도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자 3분기 실적을 보시면 8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매출액 전년 대비 14% 늘었고 시장 예상 훨씬 높더라고습니다. 물론 EPS는 예상보다 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게 상장 과정에서 주식 보상과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어서였다라고는 해서 이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EPS는 시장 예상보다는 많았다. 다만 조정 EBITDA, 삼각전 이익은 전년 대비 120% 급증하면서
실질적인 이익이죠, 이게. 그러면서 시장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요. 총 거래량도 전년 대비 6% 성장하면서 시장의 예상보다도 이것도 좋았습니다. 4분기 가이던스도 총 거래량 5에서 6% 우리 성장할 거야 라고 했고, 조정 에비타도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높게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보면 오늘 주가가 그렇게 밀릴 이유가 없었는데 10% 급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게 시장 분위기였나? 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좀 너무 많죠. 이유를 찾았습니다. 아마존이 우리 식료품 배달 사업 강화할래. 하필 요맘때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이 식료품 배달을 해주는 걸 요 아마존의 프라임 회원들만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다른 고객들까지로도 확장을 해서 식료품 배달을 더 활성화를 하겠다, 확장하겠다라고 했고, 홀푸드 매장 같은 경우에도 무료 픽업과 배송 서비스를 확장하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3,500개 이상 도시 마을 고객들이 아마존 프레시와 홀푸드 마켓에 어떤 뭐 픽업도 되고 배송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서비스를 이제 키워가겠다라고 했는데, 경쟁이 더 심화되는 거죠. 지금은 메이플 베어가 1위고 요 아마존 프레시가 2위인데 아마존 프레시 더 키우겠다라고 아마존이 하니까 아무래도 메이플 베어 쪽에서는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게 오늘 주가의 급락 원인으로도 많이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골드만삭스에서는 왜 주가 2배 간다라고 보는지 지금부터 좀 볼게요. 자,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성장 모멘텀이 견고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스타카트의 플랫폼 이용 기반이 점점 더 확장될 수밖에 없다. 이용 계획은 계속 늘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유는 소비자들이 이제는 오프라인 가서 사는 것보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점점점 그쪽 고객이 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식료품 산업은 우리 예전에는 식료품은 무조건 가서 보고 신선한 걸 골라왔던 거였는데, 이제 이 식료품 산업에 디지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이 배달 플랫폼들의 높은 잠재력이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전히 성장 모멘텀 견고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이들의 광고 매출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도 체감을 해요. 언론사들도. 왜냐하면 우리 예전에는 신문에 광고 많이 받고 잡지에 광고 많이 받고 했는데, 요즘은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유튜브 광고 더 많이 하고요. 뭐 온라인 광고 더 많이 하고요. 같은 맥락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느끼는데 당연히.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날수록 광고 이런 마케팅 예산이 디지털 광고 쪽으로 아마 더 많이 전환될 거고, 이쪽 시장은 계속 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광고면 디지털 광고 산업 내에서 특히나 더욱더 강한 성장 영역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 소매 미디어 네트워크 쪽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매출 앞으로도 더 늘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메이플베어의 3분기 광고비 기타 매출이 전년 대비 19%나 늘어난 것으로 이것도 집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근거 있는 전망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플베어 앞으로 더 관심 가져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사주 매입 여부도 언급이 돼서 이것도 좀 봤는데요. 봤더니 단기적으로는 실제로 메이플베어가 자사주 매입 결정을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모멘텀, 단기적으로는 자사주 매입 여부. 자, 지금 이 메이플베어가 처한 상황들은 어떤 거냐면 소비자 지출에 대한 불확실성, 그죠? 그리고 경쟁 강도, 앞서 이제 우리 아마존 프레시도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식료품 산업의 온라인 전환. 여기에는 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이 메이플베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신규 상장 기업들은 락업, 우리로 하면 보호 예수가 많이 묶여져 있죠. 뭐 대주주라던가 기관 투자자들. 그 만료에 따른 물량 압박. 뭐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주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아마도 자사주 매입이란 카드를 쓰지 않을까? 요 여부에 투자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주가 모멘텀은 자사주 매입 여부가 될 거고, 장기적으로는 성장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메이플베어 주가 공모가 대비로는 지금 18%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최고가 대비로는 43%나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정말 첫날이 제일 좋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국내 공모주로 따지면 크래프톤이 생각나지 않나요? 네, 제가 크래프톤으로 네, 저도 약간 박살이 난 케이스여가지고 딱 거기도 상장 날이 제일 좋았던 날이었죠. 지금 메이플 베어로 투자한 분들도 그만큼 힘들 건데 메이플 베어는 다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가 애널 17명 중에 9명, 53%가 매수 의견이고요. 컨센서스 자체도 매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평균 목표 주가 35.2달러예요.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한 44%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월가의 가장 낮은 목표 주가도 28달러예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보다 최저 목표가가 더 높으니까 그냥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메이플 베어가 상당히 좀 매력 있는 수준까지 왔구나 정도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 목표가가 48달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지금 제일 높은 목표가 제시한 거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가장 낙관론자의 보고서를 우리가 오늘 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낙관론자로 본 거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상쇄하면서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최하, 최상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하고 이 중간 것들을 보는 게 어찌 보면 가장 객관적일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신규 상장할 때도 좀 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이런 상세한 이런 보고서들이 별로 없어서 못 다뤘었는데 오늘 사실 저희가 새내기주들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또 기업 공부도 되고 앞으로 이 기업들이 계속 뭔가 펼쳐나갈 텐데 이렇게 한 번씩은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비드 조님도 새로운 기업 소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